지금 터키 경제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타격도 타격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초콜릿 잼을 쟁여 놓으라고 또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글로벌 EAT는 박대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터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초콜릿 잼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바로 보시는 이 초콜릿 잼이 문제인데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가려긴 했지만 워낙 유명한 잼이니까 아는 뭔지 분도 알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악마의 잼이라고도 불립니다. 뭐 저도 엄청 좋아하고요. 이게 이탈리아 제품일 텐데 이 터키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제품 자체는 이탈리아 제품인데 여기 들어가는 헤이즐넛이 대부분 터키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걸 생산하는 헤이즐넛 농가가 최근 잇따라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비료, 살충제 같은 원재료부터 전기료,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같은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으로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쟁여놔라 아하. 이렇게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와, 아니 터키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러는 겁니까? 네, 미국이 지금 6% 오른다고 난리고 우리나라도 3%로 걱정이 큰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21%나 와.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30%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말 그대로 물가 폭등입니다. 결국 서민들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작 100원 정도 하는 빵, 그거 반값 해준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못 사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Ya abi ucuz olduğu için tercih ediyorduk. Biz hepimiz gidiyor 1200 bin lira arıyorduk 4 tane ekmek. Şu anda olmuş 3 lira. Nasıl alacağız? 아니 이렇게 고물가가 된 원인이 뭘까요? 네, 터키 통화인 리라와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리라의 추이를 보시면은 연초에 비해서 한때 절반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화 자산 안정화 조치가 나오면서 다소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폭락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기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이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근본 원인은 터키에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는 건 정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유명하죠. 장기 집권하고 있어서 세계 스트롱맨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21세기 술탄이다 이럴 정도로 불리고 있는데요.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면서 전례 없이 장기 집권하고 있고요. 또 쿠데타도 물리칠 정도로 공고한 권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요즘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문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인 고물가와 통화가치 폭락. 이거 잡으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넉 달 연속으로 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오히려 인하를 했다고요? 네. 이거 경제 시간에 배운 건데 이 정도 대놓고 시장을 거스르고 있다면 나는 시장 원리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금리 상태를 고리대금으로 취급을 하고 나는 이슬람 교도로서 고금리를 금지한 종교적 교리가 요구하는 걸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높은 이자율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사실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리라와 가치 폭락이 그걸 보여주는데 이러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실제로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노동자 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최저임금을 한 번에 50%나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실질 임금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환율이 더 추락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겁니다. 세계 경제에 편입된 개방 경제이고 경제 규모나 외환 보유고가 중국 수준도 아니라면 이렇게 시장 원리를 거스를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Şu anda faizdeki indirimle beraber evelallah zaman bunu gösterecek birkaç ay sonra enflasyonda nasıl düşmeye başlayacak bunu hep beraber yaşayacağız.
글쎄요, 오직 종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 장기 집권을 하는 거 보면 뭐 큰 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수출이 33% 넘게 증가했습니다. 성장률도 올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6에서 7%로 예상이 되는데 터키는 실제로 수출이 꽤 탄탄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공급망 문제가 생긴 에너지,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리라화 가치는 계속 폭락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출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14년을 고점으로 이렇게 GDP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구조적으로 축소, 위축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권당과 에르도안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이 지속된다면 내후년 선거에서 재집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민심의 귀를 좀 더 기울여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박태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